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컴퓨터 응용 구조 해석 이 렉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빔 엘리먼트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간략한 개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빔 엘리먼트의 힘과 변이 그리고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빔 요소를 보면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빔 요소는 2차원 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 번호를 이렇게 써놨는데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요 네모나게 표시된 것은 절점, 노드죠. 그래서 한 노드에는 우리가 전단력에 해당하는 1번 성분, 즉 이 노드에서 볼 때는 수직력이 되겠습니다. 그 수직력이 우리가 내력으로 볼 때는 전단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과 그리고 밴딩, 즉 이 노드가 돌아가려고 그러는 경향과 대응하는 힘, 그 재료의 어떤 내부 저항성, 내부의 강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밴딩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힘과 대응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죠. 즉 회전에 대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밴딩 모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번호가 여기 2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점이 2차원에서는 물론 다른 수평 성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빔 요소에서는 그것을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빔 요소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프레임 요소로 할 때에는 물론 이 수평 성분도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평 성분이 추가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엘리먼트를 뭐라고 하죠? 네, 프레임 요소라고 부릅니다. 프레임 엘리먼트. 하지만 여기서는 수평 성분 또 이 부재로 볼 때는 축방향이죠. 이쪽이 이렇게 길이 방향 또는 축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축방향 성분을 일단 무시하고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노드에 두 개씩, 즉 이쪽에는 3번, 4번 두 개의 우리가 자유도가 있고 이 엘리먼트의 총 자유도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1번, 3번 자유도는 우리가 쉬어 폴스에 해당하는 자유도고 2번, 4번 자유도는 밴딩 모먼트에 해당하는 자유도입니다. 밴딩 모먼트에 해당한다는 것은 힘으로 볼 때는 우리가 1번, 3번이 쉬어 폴스고 변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어 폴스에 해당하는 1번과 3번은 우리가 수평 변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4번은 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의 일종의 그 파생된 사촌에 해당하는 우리가 모먼트가 되겠는데 변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전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4 모든 자유도 번호는 변이의 번호이자 동시에 힘 또는 모먼트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자유도 번호가 매겨지면은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의 힘과 변이의 관계가 이렇게 벡터와 매트릭스 식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QE는 여기서 벡터가 되겠고 K는 매트릭스, UE는 또 다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E는 성분이 Q1, Q2, Q3, Q4 이런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U2는 성분이 U1, U2, U3, U4 이러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K2는 4개의 벡터와 4개의 벡터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 크기는 K11부터 시작해서 K14 그 다음에 우리가 K41부터 해서 K44 그래서 4개의 행과 4개의 열을 가진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 벡터와 변이 벡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기를 써주는 것 그런 우리가 표시 방법으로 보면은 4x1의 크기의 QE 벡터와 4x1의 크기의 UE 벡터 사이에 있고 당연히 우리가 4개의 행과 4개의 컬럼 열을 갖고 있어야 돼서 4x4가 돼야 되는 겁니다. K2는 그죠? 그것은 QE의 크기와 UE의 크기에 의해서 K2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정의를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그 K2의 성분을 우리가 알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K2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써보면 K11, K12, K13, K14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K21, 22, K23, 24 그래서 다 차례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쓸 수 있습니다. K43, K44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다시 여기다가 옮겨다 잡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Q1, Q2, Q3, Q4 이렇게 이제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벡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U1, U2, U3, U4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컬럼이죠. 이 빨간 줄로 거 있는 게 컬럼. 첫 번째 컬럼은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그것은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힘과 변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계수인가 그거와 직접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첫 번째 컬럼을 얻기 위해서 U를 어떠한 값을 넣어주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U를 우리가 1, 0, 0, 0 이런 값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의 법칙에 의해서 Q1, Q2, Q3가 뭐가 되겠습니까? K11, K21, K31, K41 이렇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이 빨간 선으로 박싱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컬럼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컬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값을 U에다가 넣으면 되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0, 0, 1, 0 네 번째는 0, 0, 0, 1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U1에다가 전부 대입을 해주면 차례차례 우리가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이 우리가 Q1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그러면 1000 넣어서 K12, K21, K31, K41이 이쪽 오른쪽 등호의 오른쪽 항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Q1, Q2, Q3, Q4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는 다른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U1, U2, U3, U4가 1, 0, 0, 0이라는 값을 넣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즉 여기 자유도를 보면은 자유도의 U1이라는 거는 이 수직으로의 변이죠. 그래서 수직 번이가 1, 그 다음에 U2에 해당하는 회전 변이죠. 그게 0, U3, 0, U4, 0 이렇게 되는 우리가 상황입니다. 즉 이 첫 번째 것의 상황은 그림을 그리자면 원래의 빔의 상태에서 U1만 1만큼 올라가고 U2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도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각도가 회전이 안 되는 각도죠. 그 다음에 U3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U4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러한 변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U1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서 U2 회전각이죠. 0. 그 다음에 U3 0. U4 이것도 회전각입니다. 0.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U2와 U4는 여기와 여기, 즉 회전각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게 00이라는 건 회전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원래대로 0도의 0라디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일 때에 우리가 힘, 즉 어떠한 힘이 여기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즉 이러한 힘, 그 다음에 이러한 힘, 그 다음에 이러한 힘,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여기 작용하는 이러한 힘, 여기 1, 2, 3, 4에 해당하는 힘이 어떤 값인가 하는 걸 알면 그게 Q1, Q2, Q3, Q4가 되겠죠. 즉 이게 Q1이 되고 여기에 값이 Q2가 되고 Q3, Q4 이렇게 4개의 힘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쪽 왼쪽에 있는 벡터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안다면은 뭐 당연히 계산이 뭐 여기에 곱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식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식은 처진각법의 슬롭 디플렉션 메소드에서 쓰는 이퀘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설명은 이제 알아들었을 테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이 빔을 자세히 보시고 이 빔의 변이와 그 다음에 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처진각 방정식, 그죠? 처진각 방정식 또는 옛날에는 요즘도 가끔 사용되지만 요각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구조 해석, 특히 부정정 구조물의 해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처진각법 또는 요각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안 배운 학생들도 있고 배운 학생도 우리 다시 공부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컴퓨터 응용 구조 해석에서 사용하는 어떤 힘 변이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 일반적인 역학에서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이렇게 우리 어떤 변형을 가졌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런 변형을 가진 것을 보면은 양쪽 끝단에서 이렇게 회전을 한 거예요. 회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바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올라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지점에서부터 그만큼 올라갔다고 그러는 우리가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값은 델타라고 그러고, 이 빔을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 이 전체적으로 이 빔이 쫙 왼쪽으로, 즉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간 그 각도는 우리 이렇게 델타 오버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델타 오버 L. 그리고 우리 그 왼쪽에 있는 값을 표시를 해주면 MAB, 즉 왼쪽에 있는 지점 이름을, 이 절점의 이름을 A,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절점 이름을 B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는 거죠. MAB, MBA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있는 전단 힘의 크기를 VAB 이렇게 부르고, 우측에 있는 거는 VBA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은 뭐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지워서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우리의 슬롭 디프렉션 이퀘이션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MAB는 2EI over L, 그 다음에 왼쪽에서 우리가 회전하는 각도를 세타 우리가 A, 오른쪽에서 회전한 각도를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한 각도를 세타 B 얘기했을 때 2세타 A 플러스 세타 B.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이 기준점, 즉 양 끝의 노드로부터 회전한 각도를 원하는데, 편의상 처음 시작한 점에서의 각도를 갖고 세타 A, 세타 B를 여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우리가 빼주게 됩니다. 즉 전체가 회전한 각도를 우리가 빼줘야 진정으로 우리 이 디포메이션, 변형을 일으키면서 회전하는 각도가 나오는데, 빼주는 게 여기서 2, 여기서 1, 그래서 총 우리가 3델타 오버 L, 그죠? 세타 A 2번 빼주고 세타 B에서 1번 빼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MDA는 우리가 서로 입장이 바뀌는데 2 세타 B 플러스 세타 A 마이너스 3 델타 오버 L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한 방정식인데, 모먼트와 그 다음에 회전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우리가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이퀘이션에서 만약에 양쪽 끝에 어떠한 힘이 있다고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 두 개의 절점에 작용하는
힘, 그거는 절점에 작용하는, 직접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과 맞먹는 등가의 힘을 절점에 작용하는 힘으로 바꿔주는 것이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먼트도 그렇고 전단력도 그렇고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편한데, 모먼트, 전단력 이 두 개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어떠한 힘이 작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력, 그죠? 반력이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이 모먼트 반력을 우리가 MFAB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모먼트 반력을 MFBA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론 두 개의 반력도 표시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방정식에서는 두 개의 쉬어 폴스에 해당하는 반력은 잠깐 놔두고, 모먼트 반력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등가의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이쪽에 MFAB,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아래쪽에 MFBA,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이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힘 P라고 그랬을 때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반력들은 사실은 이 힘과 등가인 모먼트나 우리가 쉬어 폴스 반력의 반대값입니다. 반대값. 마이너스 값이죠. 즉, 이 P가 가해진 거를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힘과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변이, 그죠? 변이. 힘과, 변이가 아니라 모먼트가 이렇게 이제 등가의 모먼트 그리고 힘으로 우리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에 맞먹는 우리가 힘과 모먼트가 반력이 되겠습니다. 즉, 바꿔 얘기해서 우리 주어진 하중의 등가 수직력과 그 다음에 모먼트는 여기에 주어진 반력들의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플러스 값을 쓰냐면 이쪽에 사실 마이너스 값으로 위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우측으로 옮기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마이너스다. 근데 우측으로 옮겨서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FAB라든가 MFBA는 우리 절점 사이에 엘리먼트에 작용하는 힘의 등가 우리가 모먼트가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QF 개념에서 배웠죠. 그죠? QF 개념에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에도 똑같은 원리로 이 두 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VAB는 어떻게 되는가? VAB는 두 개의 모먼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형을 우리 취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있는 하중이 있다면은 그 중간에 있는 하중을 고려해서, 만약에 중간에 하중이 없다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VAB는 L분의 마이너스 MAB 플러스 MB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아까 얘기하듯이 이렇게 중간에 어떤 하중이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MAB 그 다음에 VAB MBA VBA 이 관계가 모먼트 평형을 통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VAB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우측 지점, 즉 B점에서 모먼트 평형을 우리가 계산하면은 지금 모먼트 평형 우리가 B점에서 관식의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우리 모든 모먼트의
평행값이 제로이다. 합의 값이 제로로 있다.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MAB 플러스 MBA, 그죠? 그 다음에 VA가 우리가 모멘트를 하는데 반대 이쪽으로 방향이니까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계산이 돼서 우리 반대 방향에 VAB 곱하기 L.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P가 있으니까 P가 뭐 얼만큼 떨어져 있다. 여기에 우리가 L 1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P 곱하기 L1은 제로. 그죠? 이렇게 통해서 우리 VAB는 우리 MAB 플러스 MBA 플러스 PL1을 L로 나누신 값이다. P가 제로이면은 우리가 이 식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는 이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단력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유도할 때는 중간에 이런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계산한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 쓰면은 VAB는 그러니까 MAB 플러스 MBA 나누기 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BA는 마이너스 L분의 MAB 플러스 MBA. 왜냐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VAB이기 때문에, 즉 위에 거 반대죠. 왜냐하면 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수직력 합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우리 또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을 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어느 방향이 플러스였습니까? 다 시계 방향, 즉 오늘 설명드린 거랑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래도 식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이너스, 즉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은 식이 같은 게 되겠어요. 그래서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은 모든 것을 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든지, 다른 과목에서 한 것처럼, 또는 여기서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하든지 결정을 하면은 식은 똑같은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전단력이 우리가 이 경우에는 컴퓨터 응용 구조 해석에서는 우리가 다 그 절점의 위를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된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또 여기 같이 시계 방향으로 해서 VAB를 아래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으로 플러스를 결정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오늘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각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즉 첫 번째 컬럼 K2 매트릭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first column. 어떤 경우냐? U가 1, 0, 0, 0인 케이스다. 이랬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유도 그림을 갖고 그리면 자유도 번호를 다시 여기 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000인가 우리 시츄에이션, 즉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원래 거로부터 1만큼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즉,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회전을 하면은, 그죠? 회전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첫 번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첫 번째 상황에서 이렇게, 즉 전체적인 회전은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델타가 우리 값은 1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우리 시계 방향으로 델타가 얼마를 하느냐 하는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이냐가 플러스였죠. 근데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죠? 전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값 1입니다. 그러니까 델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여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 저기는 플러스로, 모든 것의 플러스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우리가 세타 A, 세타 B, 델타 도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반대로 도는 상황이죠. 우리가 원하는 지금 첫 번째 컬럼을 구하기 위한 상황이. 그래서 델타 1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세타 A는 왼쪽 노드의 각도니까 0입니다. 세타 B는 오른쪽 노드의 회전각이고 0이에요. 그죠? 0.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델타 1, 델타, 세타 A, 세타 B. 그러면 U1과 U3의 상대적인 그 크기에 의해서 델타가 결정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U2와 U4가 세타 A, 세타 B에 해당하는 것인데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상황인가? 이 값을 위에 있는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은 MAB는 어떻게 됩니까? MAB는 우리가 세타 A, 세타 B가 다 0이죠. 0이고 2EI 오버 L 곱하기 여기 델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우리가 3 오버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6EI, 6EI 오버 L 제곱 L 우리가 스퀘어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A는 어떻게 됩니까? MBA는 똑같아요. 세타 B, 세타 A 0이고 델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전부 똑같이 6EI 오버 L 스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모먼트를 구하면 VAB, VBA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VAB는 두 개를 합친 걸 다시 L로 나누니까 12 EI 그 다음에 L 우리가 스퀘어에서 하나 더 나누니까 L 큐브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VBA는 이것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12EI 오버 L 큐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변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힘의 상황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안 거죠. MAB가 이렇게 된 게 MAB가 6EI 오버 L 스퀘어가 됐고 이쪽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6EI L 스퀘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VAB는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위로 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향하는 힘이 12EI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위로 향하는 힘의 플러스 방향으로 일단 정의를 했으니까 위를 이렇게 놓으면 마이너스 12EI
오버 L 큐브. 즉 사실은 아래를 내려가는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모먼트가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 두 개의 시어 폴스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그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짝힘이 돼서 그래. 그렇게 된다. 그럼 이거로부터 어떻게 K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값을 구하는가? 즉 이거로부터 Q1, Q2, Q3, Q4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Q1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자유도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다. 즉 Q1은 여기에다. 그래서 이게 Q1. Q2는 뭡니까?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게 Q2. 이게 Q3. 이게 Q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 컬럼에 대한 것은 우리가 Q로부터 K가 1, 1, K2, 1, K3, 1, K4, 1이 구해지는데 그 값은 이것을 나란히 쓰면 된다. 즉 12 우리가 2i over L 큐브 Q2 6 2i over L 스퀘어 그 다음에 Q3는 우리가 마이너스 12 2i over L 큐브 Q4는 6 2i over L 스퀘어. 좀 칸이 빡빡해서 이거는 좀 지울까요? 보시기 힘드시죠? 지웠습니다. 이런 값이 된다. 다 지워도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다 비슷한 것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죠. 두 번째 컬럼에 대한 것은 어떤 상황인가? K 스티프니스의 두 번째 컬럼을 구해보자. 자,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U가 이렇게 1000이 아니라 그렇죠. 0, 1, 0,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도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봅시다. 1인 거는 우리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각도입니다. 그럼 각도가 시계 방향으로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회전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변이 U1은 이번에는 0입니다. 0. 나머지 값도 다 0이에요.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 첫 번째 노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1만큼 회전한 거죠. 그죠? 이렇게 회전하고 나머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만 원래 그림을 여기 파란색 우리로 그리면은 원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 게 바로 지금 U가 0, 1, 0,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 세타 A, 세타 B를 볼까요? 우리가 두 개의 변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써 델타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U1, U3가 이 U1, U3가 양쪽 끝에 노드의 값인데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타 A는 1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세타 A는 1. 세타 4에 해당하는 네 번째 자유도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있고 이 값을 다시 우리 슬롭 디프렉션 이퀘이션에다가 넣어주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겠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부터 우리가
Q를 구하고 그 Q가 second column of K가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델타가 0이고 여기 이제 다 0이에요. 세타 A는 1입니다. 그러면은 MAB는 그걸 2ei over L 그 다음에 세타 A가 1이잖아요. 그래서 2 아무튼 0, 0 그래서 4ei over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구한 값하고 물론 다르고 여기서는 보시면은 차원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MBA를 보면은 MBA는 여기다가 넣는 건데 이번에는 세타 A가 이 두 번째 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가 곱해진 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항은 1이죠. 그래서 2ei over L 그죠? 그렇게 되고 우리 항이 여기서 이제 계산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단력을 계산하면 VAB는 두 개의 모먼트를 더한 후에 L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6EI over L 그러니까 스퀘어 이렇게 되고 VBA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중간에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죠. VBA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EI over L 스퀘어.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Q1은 첫 번째에 되는 거죠. 여기가 Q1이 됩니다. 그죠? 이게 Q1. 여기가 어떻게 돼요? Q3. 요게 Q4. Q2. 요게 Q4.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세컨드 컬럼이 나오는 거죠. 세컨드 컬럼이 나오는 것은 Q1, Q2, Q3, Q4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컨드 컬럼이 되죠. K 우리가 두 번째 거죠. 그죠? 1, 2, K2, 2, K3, 2, K4, 2. 쫙 써보면은 Q부터 차례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6EI 이거 over L 이렇게요. 그 다음에 Q2는 4EI over L Q3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6EI over L 이렇게요. 그 다음에 Q4 여기 있죠. 2EI over L. 그래서 이 값이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된 두 번째 우리가 컬럼 값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컬럼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third column of KE 이렇게 되고 third column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세 번째 여기 1인 상황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1인 상황을 우리가 다시 이거 원래 그림으로부터 보면은 세 번째 자유도가 1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그죠? 1만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점선으로 원래 그림을 그리면 짠짠짠 이렇게 됩니다. 얼만큼 올라갔다? 이만큼이 1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아까 U1이 1만큼 올라간 거하고 지금 U3가 1만큼 올라간 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회전하는 것이 다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여기 보시다시피 플러스 1인 것이 되는 거고요. 세타 우리가 A는 0, 세타 B도 0입니다. 그죠? 양쪽이 0, 0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 어떤 식을 갖게 될까요? 여기는 다 세타 A, 세타 B 0이죠. 그래서 MAB는 그걸 2EI over L 요겁니다. 그 다음 0, 0, 그 다음에 여기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over L. 델타는 이제 1이니까요. 이런 식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6EI, 6EI over L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MBA는 두 번째 식에서 얻을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0, 0, 마이너스. 그래서 똑같이 위의 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6EI over L 그러니까 스퀘어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VA, VB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VA, VB는 우리 두 개의 모먼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하면은 마이너스 12EI over L 큐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BA는 이것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12EI over L 큐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즉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기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인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고 모먼트는 똑같은 값이 됐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한번 그대로 써봅시다. 세 번째라는 건 요게 우리가 두 번째 인덱스가 3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 3, 3, 3입니다. 이 K2라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산된 값을 차례로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 차례로 넣어주면은,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Q1은 뭡니까? 이게 Q1입니다. 첫 번째 자유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Q3가 됩니다. 자, 요건 뭡니까? Q2가 되고, 요거는 Q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차례로 우리가 쭉 써주면은, Q1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 우리 계산된 거면 K13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12EI over L 큐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식으로부터 마이너스 6EI over L 스퀘어, 3는 12EI over L 큐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는 마지막으로 여기 마이너스 6EI over L 스퀘어, 그죠? 마이너스 6EI over L 스퀘어.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케이스. 그래서 fourth column of K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령을 이제 3개나 했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뭐가 1이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1인 케이스죠. 요거는 우리 이번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인 경우고, 그 1인 경우가 그러면은 어떤 경우인가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네 번째 자유도 요거죠. 요게 1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자유도가 1인데 플러스 방향이 저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1이다. 회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케이스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원래 위치에 해당하는 그림을 여기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전각 오른쪽 노드 절점이 그냥 회전한 거고, 양쪽 노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델타는 우리가 다시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세타 A 쪽은 0 맞죠? 0이고, 그 다음 세타 B는 플러스만큼 움직였어요. 1만큼. 그래서
여기가 1, 여기는 0. 이 세 가지 중요한 변이 값을 갖고 다시 우리가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 슬롭 디플렉션 이퀘이션 값이 계산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옛날 값을 싹 지우고 새로 한번 또 써봅시다. 자, MAB는 뭡니까? 세타 A, 세타 B 다 세타 A는 0, 참 세타 B는 1. 그리고 델타는 0. 이쪽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EI over L에다가 세타 B가 1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우리 1 곱해져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MBA 두 번째 식은 세타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EI over L에 곱하기 2 times 2 이렇게 돼서 4EI over L 이렇게 되는 거죠. 4EI over L. 그죠? 그 다음에 우리 VAB는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 그러니까 EI over L이고 VBA는 그것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EI over L 이렇게 되죠. 그러면 차례대로 우리가 이걸 쓰면은 이거는 네 번째 컬럼에 대한 식이다.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요거의 인덱스가 4로 바뀌면 되죠. 그죠? 4, 4, 4, 4. 그리고 차례대로 여러분이 값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1에 해당하는 거는 6EI 우리가 over L 이렇게 되는 거죠. 6EI over L이다. 그리고 여기 참 죄송합니다. 여기 두 개를 합친 다음에 L로 나눠줬어야죠. 그래서 여기 스퀘어, 여기도 스퀘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차례대로 써주면은 Q1에 해당하는 건 6EI over L 스퀘어. 그래서 6EI over L 스퀘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우리가 2EI over L 2EI over L. 세 번째 대한 식은 마이너스 6EI over L 스퀘어고, 네 번째 해당하는 식은 우리가 4EI over L.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쓰게 되면은 4개의 컬럼을 한꺼번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겠죠. 4개의 컬럼을 다 한꺼번에 사용해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이 빔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지금 하나씩 지우면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KE는 우리가 공통적인 계수로 EI over L 큐브를 내고, 그 다음에 네 개를 다 쓴다면은 여기가 우리 맨 네 번째 이 컬럼에 나온 것부터 볼까요? 그러면은 L 큐브가 나왔기 때문에 저기는 우리가 하나 L이 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6L. 그죠? 여기는 우리가 스퀘어가 있어야 돼요. 이 2가 EIL 큐브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2 우리가 L 스퀘어. 여기는 마이너스 6L. 그 다음 4L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거 우리가 지웠지만 쭉 쓰시면은 12, 6L,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6L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계산한 거 보면은 6L, 그 다음에 4L 스퀘어,
마이너스 6L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L 스퀘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을 보면은 마이너스 12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L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6L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잘 보시면은 우리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 값을 서로 대칭이죠. 그죠? 시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6L, 6L 맞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6L, 6L, 2L 스퀘어 다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짝이 마이너스 6L 그래서 시메트리이다. 시메트릭 매트릭스 대칭 행렬이 된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맞게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빔 엘리먼트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유도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힘과 변이와의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